야, 우리나라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같고. 이제는 얘기로 넘어가야겠네요. 환율만 얘기해요. 그래서 환율만 환율이 얘기해요.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 정치 이슈요. 네. 유럽이 더 심해요. 야, 우리나라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달러 팔았어요 방금? 달러를 팔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네.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좋은 거 아니야? 올랐을 때 팔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구독자들한테 잘못하는 죄책감이 들어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그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80원, 82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아, 가격이에요.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이야. 그러니까 2008년 이후니까. 거의 30년 된 거 아니에요? 2008년 이후니까 25년, 2008년? 25년이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환율 상승의 원인을 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관세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얘기할게요. 아까 망한다고 하는데 IMF 때 외환 보유액이 챗 GPT 보니까 39억 달러 있었는데 근데 현재는 4천억 달러. 안 망해. 안 망해? 100배가 더 많은데 IMF 때보다는 뭐 화폐 가치 따진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환율은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환율 상승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 외환 보유액이 지금 아파서 그래. 아파서 아니, 보유액이 지금 많이 힘든 와중에 네. 촬영하다 보니까 또 마포에 병원 건물 보러 가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뭐 저 경매 물건 하나 보러 가야 되니까 와 있으니까 지금 병원 담당자들이 어쨌든 100배 이상 그거 세계 9위예요. 네. 망하겠어요? 망할 수도 있겠지만 안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네. 그리고 환율하고 부동산하고 관계가 좀 어떤지 한번 챗GPT 물어볼까요? 우선은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수입하는 대기업은 좋네. 수입하는 거는 힘들죠. 그 비싸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잘못 얘기했어요. 수출하는 거는 수출하는 건 좋아지지. 수출하는 기업이 좋아지니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또 수출하는 기업이 또 외형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는 듯하고 대신 이제 내수는 힘들어지잖아. 왜냐 원가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힘들 거고 물가가 오를 거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경제 불황 이거만큼은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경제 위기 말고 완전한 불황이 왔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IMF나 리먼이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환율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환율이 오르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같은 물건을 팔아서 네네. 대신 너무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네. 국제적인 신용도도 떨어지고 혹시나 경제가 잘못될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부자라고. 네네.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많다고.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져서의 걱정은 대한민국 망할 거야인데 네. 망하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이번 부동산 그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잘 됐다라고 봐야 되지만 사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부도가 난 상황들이거든요. 과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부자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망한다는, 돈이 있는 나라라고 무조건 안 망한다는 이거는 좀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수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수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대신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뭔가를 살 때는 되게 싸게 사니까 좋은 거야. 되게 싸게 사니까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사와서 내수 경기에 필요한 그 기름값도 오른 것이고 뭐 석유 원자재 값도 오른 거니까 기름값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자재 값은 올랐으니까 우리가 뭘 건설 경기 이런 거 할 때 원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가도 비싸진 거에 반해서 금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화가 돈은 많이 풀렸어. 그래서 돈은 휴지가 됐어. 휴지가 된 돈이 달러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어. 그러면 국가 폭망 아니냐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항상 상대적으로. 그리고 환율을 미시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환율은 거시적, 국가 간의 거래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환율은 대한민국이 못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인 거고 이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만 그러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지. 미국하고 전 세계의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돈이 휴지거리가 된다는 거는 상대성이 중요한 거다고. 상대성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게 한다면 다른 나라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같이 연동되면 다행인데 지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시중에 유동화 돈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이 점점 국가 경쟁력이 없는 물건이 자꾸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아, 좀 다르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그 리더의 지금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까지 얘기하면 이거 너무 확장이. 그래서 우리가 환율만 얘기해. 그래서 환율이 높아진 거라는 얘기지 내 말은. 아니, 거기다 관세 전쟁이라서 딴 데도 그런 불황이 있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 플러스 좀 정치적 불안감에 의해서 외국이 볼 때는 위험 국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일이 더 위험해요 지금. 그래요? 독일이 더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보다 꽤 경쟁력 있는 국가예요. 다시 환율이 상승한 거는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염려스러운 건데 제 주장은 안 망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애들 훨씬 많다고요. 어차피 수출은 상대성이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망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근데 반대급부는 뭐냐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야. 내수 기업은 박살난 거예요. 근데 수출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은 좋은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또 그냥 귀가 얇아서 그러나? 내수 입장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뭐 정상화는 시켜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부동산은 좋아할 거고 그들이 돈을 버니까 90%가 다 이제 우리는 내국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힘들어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네.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 다시 거기에 정치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건 정치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달러가 더 높아진 거니까. 챗GPT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갖고 있대. 물론 그것도 정치 물론 이슈도 있지. 있어. 세계 정세도 있지만 근데 정치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 준 게 맞지. 생각보다 정치 이슈요. 유럽이 더 심해요. 그래요. 역시 해박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맨날 해조선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국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습성인 것 같아. 안 좋은 거를 더 확대해서. 이번에 CBRE 있죠. CBRE. 그렇죠. 상업 커머셜 부동산 전문 회사.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나라 상가 투자를 최우선으로 1등으로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나 확인해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가를 떠갈 때는 굉장히 지금 바게인 세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 환율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지금 약간 뭔가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여기 강남 꼬마 빌딩도 진짜 거의 뭐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게 좀 호재가 돼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 중에 어떤 상가 시장이나 이런 또는 또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그런 또 물건들이 힘든 부분들에서는 좀 도움이 되고 또 너무나 과열이 된 곳들은 조금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그러면 이재명 얘기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요? 이재명 얘기로. 지금은 아니잖아. 해줄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죠.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환율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안 망한다고 돼요. 안 망한다고. 그래서 내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접근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요.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환율이 1,482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우리끼리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영상은 이재명과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직 아니시고 뭐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님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